네, 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전환했고 동시에 개인들은 매수 전환하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성 이슈들에 들끓고 있는 시장인데요. 중국에서 대만산 과자 수입 제재했다라는 소식에 크라운제가 혜태 이런 쪽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시장은 여전히 이슈 플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심 잡고 종목 바라봐야 될지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징주들 몇 가지 좀 짚어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마도 게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게임주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죠. 테마 상승 상위권의 컴투스, 펄어비스, 크래프톤, NC소프트 대형 게임사가 모두 동반해서 강세입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잘 봐야죠. 지금 게임 쪽에서도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그쪽에 한 축으로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BBIG 쪽에서 하나였었죠. 네. 그래서 성장주 쪽에서 우리도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변화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단계라고는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세부적으로 볼 것이냐 차이는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 게임이 나오면서 히트를 해야 거기서 맞아가는 구조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지금 딱 두 개 눈에 띕니다. 첫 번째가 넥슨 게임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히트2라는 게임을 RPG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 8월 말쯤 되는 것 같은데 오픈 베타에서 유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변화가 조금 더 나오지 않나 아래쪽에서 항상 기대감이 먼저겠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컴투스입니다. 이 회사는 또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을 이제 개봉이 아니죠.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서비스 전에 지금 쇼케이스를 아마 이번 주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반응이 좋다. 주가는 기대감을 안겠죠. 그러니까 게임주는 첫 번째 기대감이 전부라고 해도 다인 만큼 이런 분들이 맞추는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변화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컴투스와 넥슨 게임즈 두 종목 모멘텀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특징주로는 타이어 쪽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오늘 7% 올라가고요. 넥슨 타이어가 4% 정도 상승 확인이 되는데요. 와, 7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김민수 대표님 왜 이거 얘기 안 해주셨어요? 공략주로. 지금 하려고요. 지금요. 네. 일단 관심은 갔었는데 네. 좀 그러네요. 딱 올라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일단 한국 타이어앤테크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동차 하나에 바퀴 4개, 스페어까지 5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다 보니까 거기 납품하는 변화 그럼 우리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익성인 것 같습니다. 한때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 게 영업이익이 한 7%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줄었죠. 그럼에도 시장이 환호하는 거는 그거는 2분기 때 중국 봉쇄가 있었으니까 이해해 줄게. 하지만 하반기 때 잘 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수익성 회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 특히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고무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타이어 가격들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했다.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회복이 나오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높다라는 쪽에서 움직이는데 근데 또 이런 이슈 나왔을 때 막 따라가면 좀 애매합니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대응하실 때는 일단 자동차 쪽 섹터들 같이 보시면서 또 흔들렸을 때 추세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중기적으로는 관심이 높아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어 관련한 종목들 타이밍을 좀 잘 잡아서 활용을 해보자라고 긍정의 답변을 일단 주셨어요. 저희 AS 하나 할 게 있어요. 이렌텍입니다. 목표가를 3만 원 주셨던 걸로 기억을, 2만 4천 원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제 박근영 부장님이 또 공략주로 가지고 오셔서 3만 원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이렌텍 AS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딱 말씀 주셨던 그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일단 3만 원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도하다가 이제 또
약간 이제 섹터와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산발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차익 매물 받을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정도 라인 쪽에서 한 2만 원대 전후에서는 크게 뭐 흔들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직전 돌파가 안착이 돼야 3만 원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만 4천 원대는 여전히 유효하게 보시면서 이번 실적 동향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런 OEM, ODM 업체가 뭔가를 보여주면서 나오고 있는 어떤 레벨업에 되는 이런 여파들, 특히 인탑스도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런 쪽에 ODM 업체들의 변신 이런 건 계속 잘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렌텍 사실 말씀 주시고 한 3거래일 만에 10% 수익이 났어요. 시장 분위기 대비 꽤나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다시 그 말씀 주신 가격대까지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잔금 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종목은 명신산업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하반기 기대감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볼게요. 자동차 차체 부품,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쪽이더라고요. 네, 이게 다 하셨네요. 네, 그게 전부입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명신산업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알려진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주 이런 식과 함께 어떤 자동차가 앞으로 이제 차량 경량화 됐을 때 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제 필에 꽂힌 거는 네. 센트럴모텍과 명신산업 이 두 정도로 보는데 센트럴모텍은 일단 갔죠. 예,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좀 무겁지만 명신산업도 실적 발표와 함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차체 부품입니다. 근데 차체로 하게 되면 자동차가 좀 들기는 무겁죠. 네, 근데 이를 좀 가볍게 만드는 외관은 강도는 똑같이 나오고 거기다가 가벼워서 특히 연비가 아닌 이제 전비죠. 전기차다 보면 전기차 들어가는 전기 대비해서 나오는 효율, 그 전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공법들이 새로운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핫 스탬핑 공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가운데 그러니까 철로 주물을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비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누르면 쑥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정도의 얼만큼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기존에 보여줬던 철과 큰 강도가 차이 없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기술력과 함께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독자적이죠. 이런 쪽에서 아마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핫스탬핑 하면 과거에 막 한울 시스템도 이런 쪽으로 거론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명신산업 지금 딱 필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도 무게가 연비 그 전비에 좀 직결되기 때문에 경량화 움직임을 계속해서 키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어떻게 되는지랑 좀 자세히 사업부 봐주시죠. 네,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최대 협력업체고 최대 주주죠. 이게 MS 오토텍과 함께 차체 제작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현대기아차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 앞으로 아이오닉 5나 또 6, 뭐 EV9 이러면서 또 대형화로 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차가 대형화 됐었을 때 물론 배터리의 탑재로 인해서 효율화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저희가 공기 저항 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가 공기 저항의 마찰을 좀 덜 받고 거기서 효율이 좀 높아져야 그만큼 충전했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은 앞으로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요. 해외 쪽에서는 시몬테크, 시몬 USA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결국 테슬라로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기아차 전기차 괜찮고 테슬라 공장이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나죠. 그래서 벌써 4개 정도에서 이번에 기가 텍사스까지 텍사스 기가인가요? 네, 하여튼 이것까지 계속 또 큐가 늘어나는 구조까지 나오게 되면 명신산업에게도 어떤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지난달 분기죠. 예, 코스피 200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 편입되면은 어서 와. 근데 공매도 하나도 없네. 이러면 안 되지. 공매도는 필수지. 좀 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르르 밀렸죠. 공매도와 함께. 그래서 그런 뒤에
어느 정도 실적 확인되게 되면 공매도 청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실적과 추이 보면서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이 밀려났다가 6월 달에요. 7월 달에 좀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명신산업입니다. 8월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사업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멘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실적 말씀해 주셔요. 네. 사실 명신산업 지난해 실적이 그리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네, 아마 올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2분기 실적 기대는 높은데 이제 중국 봉쇄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의 여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약간 예상보다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1조 3천억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 이상 성장하는 거고 영업이익은 1,060억대, 한 87% 성장을 하는 걸로 보는데 과거 이 회사가 좀 밸류가 높았습니다. 그만큼의 독보적인 성장을 가져간다는 관점 쪽에서 높은 밸류를 줬다가 이 부분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좀 싸지겠죠, 반대로는요. 그래서 지금 시총 1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대, 이제 내년 가면은 1,300억대 이런 식으로 성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가치평가적인 국면으로 가겠네요. 왜냐면 싸네요, 이제는요. 그런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회사는 일단 시장의 또 출렁임 쪽에서 좀 담아놨다가 어떤 긴 시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마 친환경차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00원 정도의 오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 평가 주십니까? 뭐 매수는 이제 19,000원대 밑에서 18,500원대 뭐 이 정도쯤에서 바라보는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일단은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22,000원대가 돌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를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7월의 회복세 이대로 좀 하반기 끝까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라인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합쳐서 성장 해제. 무슨 포인트인지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포장재 확대. 사실 지금은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여겨지는데 기존의 사업부, 원래 사업부를 한번 짚고 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원 시스템즈면 좋아하시죠, 참치? 그럼요. 네, 쫙 나왔네요. 와, 이게 다 하는 일임들입니다. 이거를 다 생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옆에 포장지들이죠. 네. 연포장, 제관, 그러니까 캔이죠. 캔 들어가는 거, 페트, 알루미늄 캔 또 안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유팩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하다 보니까 포장은 다 하네요. 네, 동원에서도 우유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브랜드야 하고 소랑 나무 있는 거예요. 그 브랜드도 여기 거더라고요. 저 소화나무 유플레 자주 먹었었는데 그게 동원 거였군요. 그 얘기해도 돼요? 아니.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그런 트리, 네, 이렇게 되는 쪽에서 동원 시스템즈가 그러면 그동안 동원그룹과 함께 이어갔던 이제 포장 쪽에 일가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한진 PS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필름 쪽이죠. 그래서 산업용이나 위생용 특수 필름 들어갔고, 거기다가 테크팩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흡수 합병하다 보니까 이쪽은 포장 용기 제조 쪽, 그러다 보니까 용기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기대감은 높은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원가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거의 이제 플라스틱 제품 쪽이 많고 또 거기다가 철강 제품 쪽이 많다 보니까 원자재가 변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올리다 보는데 또 그룹 쪽이다 보면은 거기다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약간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또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산업들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오는데 플러스 알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의 이 동원 시스템즈의 역할이 속속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캔, 알루미늄 이 키워드만 들으면 박을 딱 떠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박? 예. 그 박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우리 잘하는 걸로 다음 사업을 넘어가 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 박과 관련된 쪽에 얘기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카본 코팅의 알루미늄 양극박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알박이라고 그러죠. 알루미늄 박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도 그쪽이다. 근데 지금 조금 다르게 카본 코팅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얇고 거기다가 효율 좋게 만들어놓은 이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카본 코팅 동박. 그러니까 카본으로 코팅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양극박, 동박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부분들 쪽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좀 비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양극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카본 코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엔드 유저가 페라리, 전기차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전장 부품 쪽이요. 그리고 또 애플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만큼 단가는 싸진 않겠구나. 네. 라는 쪽으로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 번째로는 지금 2차 전지용 원통형 배터리의 캔. 왜냐면은 예전부터 캔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으로 가는데 뭐 두려움이 없겠죠. 거기다가 회사를 하나 MK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래 우리 쪽으로 가자라고 변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이제 몇몇 회사들 있죠. 뭐 TCC 스틸이나 뭐 상신 EDP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 하던 역할이 있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성장하는 쪽에 나오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그렇다면 그 말씀 주신 그 새로운 신사업 모멘텀들에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보게 되면은 매출이 한 1조 4천억 대, 네. 한 12%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1천억 대, 또 계속 꾸준하게 900억, 1천억씩 이렇게 영업이익 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기본 체력이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죠. 한 1,300억대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가 미치는 여파가 좀 더 다양하게 실적으로 반영된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체 치고는 비싸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싸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스러운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성과를 보여다오. 그러면은 같이 주가는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변화는 계속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에요. 지금 LG 화학을 네. 양극재로 봐야 되냐, 석유화학으로 봐야 되냐, 그 밸류 평가 좀 어려운데 동원 시스템즈 그렇다면 목표가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LG화학도 사고 동원 시스템즈도 사고 예. 뭐 소재 쪽은 또 잘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한 5만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가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되게 뭐 지그재그 왔다 갔다 이러고 네.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가로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5만 4천 원대 전후 정도로 해서의 부분들, 뭐 눌림목 쪽의 대응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로는 전고점대 돌파하기 위해서 또 거쳐가야 될 때가 한 6만 원에서 6만 3천 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대응할 부분은 요즘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주가 63,000원 이야기해 주셨어요. 명신산업과 오늘 동원 시스템즈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시장에서 살짝 놓치고 있던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주는 김민수 대표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